여러분,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 산업의 뼈대를 지탱해온 거인이 지금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회사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될까요? 아니면 미래 기술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DSR 제강의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배, 가장 긴 다리, 이런 거대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꽉 붙들고 있는 생명줄,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와이어로프라고 불리는 산업용 광선입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없으면 현대 산업은 말 그대로 멈춰버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분야의 숨은 강자, DSR 제강입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71년에 삼화제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 정말 우리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죠. 1997년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최초야 하면서 특허 기술도 개발하고 2003년에는 코스피에도 상장하면서 모두에게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50년 넘게 잘 달려온 이 거인이 지금 아주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랜 챔피언이 지금 마주한 조용한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DSR 제강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핵심 제품은 딱 두 가지예요. 와이어로프랑 경강선. 이게 뭐냐면 와이어로프는 거대한 빌딩이나 다리를 지을 때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말 그대로 산업 현장의 힘줄 같은 거고요. 경강선은 스프링이나 자동차 타이어처럼 계속 압력을 받아도 버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같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DSR 제강이 무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아주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지금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감성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이 회사의 현재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최근 3년치 재무제표인데요. 이걸 보면 회사의 고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매출은 2024년에 살짝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익입니다. 보세요.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89억 원 흑자를 내던 회사가 지금은 무려 283억 원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건 그냥 돈을 좀 덜 벌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버는 것보다 까먹는 게 더 많아졌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이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오죠? 2022년, 2023년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흑자를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수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에요. 회사 수익 구조 자체에 뭔가 아주 근본적인 균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이익이 좀 줄었네 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DSR 제강에게 보내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투자 지표를 보면요.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PBR, 이게 뭐냐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냐 이건데 0.31배라는 건요.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니네 실제 가진 돈의 3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저평가죠. 그리고 ROE, 이건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는 건데 마이너스 15.7%?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평균 7%씩 버는데 말이죠.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DSR 제강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두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일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카드는 내부 다지기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장을 하나로 합쳐서 일단 쓸데없이 나가는 돈부터 줄이겠다는 거죠.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외부로의 확장이에요. 베트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들여서 기존 사업 말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시도입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반전을 꾀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납니다. 바로 과거에 발목을 잡힌 건데요.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무려 3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맞게 된 거죠. 이건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는 정말 큰 악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DSR 제강 내부의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DSR 제강 앞에는 아주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건설이나 조선 같은 큰 사업에 돈을 쓰는 곳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돈 벌기가 정말 힘든 환경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DSR 제강의 실적을 뚝뚝 떨어뜨린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는 고려제강이라는 아주 막강한 라이벌까지 버티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역풍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새로운 기회의 바람, 순풍도 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더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해졌죠.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꽉 잡아줄 특수 케이블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거든요.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이 DSR 제강에게는 절호의 기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DSR 제강의 미래는 이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존 사업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리스크가 버티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같은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도 있고요. 말 그대로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년 넘게 우리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이 철강 거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회사는 과연 과거의 영광에 갇힌 낡은 유물이 될까요? 아니면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대의 강철 심장을 만드는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DSR 제강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